자, 이번에 수능 특강 11강 산염기와 중화반응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첫 번째로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정의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얘기한 산염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라고 하는 게 있고, 브랜스테드 로리, 그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산염기가 존재하는데, 아레니우스는 어떤 거였냐면, 자, 산 vs 염기에 대해서 요 세 가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아레니우스는 산염기에서 산의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H 플러스를 내는 애, H 플러스 주계라고 표현을 할게. H 플러스를 내는 애를 산, 그리고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OH 마이너스 주계를 염기라고 얘기를 했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OH 마이너스 주계, 근데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 같은 경우는 산은 똑같이 H 플러스 주계가 맞는데 OH 마이너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H 플러스를 받는 애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 H 플러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양성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루이스는 조금 다른데, 루이스는 이번에는 전자를 주는 애를 염기, 전자를 받는 애를 산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세 가지 정의 중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정의는 누구냐면 브랜스테드 로리,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브랜스테드 로리는 산은 H 플러스 주계, 그리고 염기는 H 플러스 밖에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산염기 정의는 그냥 이 정도를 그냥 기억을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브랜스테드 로리에서 예시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저거기 때문에 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자, NH3라고 하는 애가 물과 반응하면 요런 반응이 진행돼. 물론 당연히 가역 반응이야. 편의상 저렇게 쓴 거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쓰는 반응 그냥 다 가역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내가 편의상 그냥 요렇게만 쓸게, 표현을. 다 쓰면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봐봐. 얘가 결국 뭐야? H2O가 뭘 줬어? H 플러스를 줬지. 누구한테? NH3한테 H 플러스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럼 NH3는 NH 플러스를 받은 애고, H2O는 H 플러스를 준 애잖아. 따라서 H2O가 H 플러스를 준 애니까 산, NH3가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레니우스는 OH 마이너스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NH3가 OH 마이너스를 만든 게 아니잖아. 그냥 H2O에서 H 플러스를 뗀 것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가 이런 정의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사실 요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건 여담 지울 거야 다시. 자, 여담인데, 자, NH3 결국 NH3가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전자 하나가 있잖아. 얘가 실제로 요 전자를 얘한테 주는 거야. 누구한테? 산소한테 주면서 대신 얘를 가져오는 거거든. 실제로는 반응이. 따라서 얘는 결국 전자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 주계인 거야. 전자 주계도 결국 뭐야? 염기. 그래서 NH3가 전자 주계로 얘가 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2O는 여기는 전자를 받았잖아. 그 얘는 전자 밖에. 따라서 얘가 산인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 한 말이고, 뭐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구별하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한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는 누구다?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 이게 가장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산과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산염기를 우리가 지금 왜 했냐면 이 산염기가 결국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다? 아하, 중화 반응이다 라는 거를 알아야 돼.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농도를 다 배웠으니까, 자, 우리가 요 단원에서는 무슨 농도를 가장 많이 쓸 거냐면 뭘 농도를 가장 많이 쓸 거라는 거 좀 기억해줘. 자,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냥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뭘 만든다? H2O를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강산 위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강산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항상 예시를 누구로 두냐면 HCl과 NaOH로 다루게 될 거야. 결국 물에 녹아있는 수소 양이온과 OH- 수산화음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게 중화 반응이고, 자, 이게 문제 풀 때는 이게 훨씬 중요해. 요 내용보다는 뭘 따져야 된다? 농도를 따져야 된다. 농도. 근데 이 농도 중에서 누굴 따져야 되냐면 몰농도를 따지게 돼. 우리는 자, 이 몰농도를 활용할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결국에는 HCl과 NaOH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 써놓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NaCl과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H 플러스 얼마 반응했니? OH 마이너스 얼마나 반응했니? 물 얼마나 생겼니? NA랑 CL 얼만큼 남았니? 를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결국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무조건 누구랑 누구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1대 1로 반응을 하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전체 반응식을 쓴 거고, 위에 게 결국 뭐다? 얘가 지금 전체 이온 반응식이라면 알자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알자 이온 반응식은 뭐냐면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표현한 거야.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Cl 마이너스 Na 플러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알자 이온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항상 뭐 얘네가 똑같은 양이 들어오진 않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개, HCl이 100개, NaOH가 100개, 요거는 생략. 자, HCl이 100개, NaOH가 100개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각각 몇 개씩 있다? 100개씩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HCl을 100개 넣어줬어요 라는 거는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100개, Cl 마이너스 100개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NaOH도 실제로 이게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100개, OH 마이너스 100개로 전환이 되게 돼 있어. 그럼 얘랑 얘가 결국 1대 1로 반응하니까 둘 다 없어지겠지. 100개씩. 물이 몇 개 생기겠어? 물이 100개 생길 거고, NaCl은 100개가 나오겠지. 즉 Na 플러스 100개, Cl 마이너스 100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딱히 안 쓸 거야. 우리가 문제 풀 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줘. 자, 요 표현을 기억을 해야 돼. 요 표현. 요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거. 알겠지? 물 몇 개 나왔는지 꼭 써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물 몇 개인지를 안 쓰면 나중에 또 구해야 될 수가 있어. 알겠지? 물 100개 요렇게 물만 따로 표현하고, 나머지 요 구경꾼 이온들은 그냥
여기다 써놓고 끝낼 거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요 개수를 뭘로 찾을 거냐? 죄의 같네. 자, 문제풀이에서 뭐 이미 얘기를 몇 번 했었지만 문제풀이에서 만약에 얘네의 개수를 찾아야 되면 몇 몰 이렇게 주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뭘로 찾을 거냐면 몰농도 곱하기 그냥 부피로 찾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항상 뭐여야 돼? 리터였어야 됐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00ml면 0.1 곱할 거야 계속? 근데 그럼 힘들어. 왜?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0.1몰 농도가 20ml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20ml면 0.02잖아. 그럼 얘네는 0.002몰이야. 그렇게 쓰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 그냥 곱할 거야 앞으로. 알겠지? 대신에 우린 이걸 2m몰이라는 단위를 지금부터 쓸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미리몰이라는 단위는 안 나오지만 화학원에 이 단위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밀리리터로 나올 거 우리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밀리리터로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면 밀리몰이 되는구나. 결국 밀리몰이 이거야. 1000ml몰이 1몰이에요. 이건 결국 뭐 이거 하나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는 반드시 우리는 요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왜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몰농도나 부피 중에 하나가 미지수로 나와버리면 나누기 1000까지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되잖아. 만약에 몰로 물어보면 나중에 뭐 2ml몰이 나왔어 답에. 그럼 나중에 쓸 땐 0.002몰이구나 라고 쓸 수만 있으면 되잖아. 2 곱하기 10의 3제곱 몰이구나. 알겠지?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문제 풀 땐 반드시 요렇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중화 반응이 정말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중화 반응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봐봐. 자, 중화 반응은 NaOH, 자, 뭐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NaOH가 들어있었던 걸로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NaOH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었으면 여기다가 누굴 넣어줄 거냐면 HCl 한 개씩 넣을 거야. 자, 한 개만 넣었어. 그러면은 부피도 늘어나겠죠. HCl 아쿠아를 집어넣으면 한 개 넣으면은 OH-1개와 얘도 결국 한 개 넣었다는 게 H 플러스 한 개, Cl-한 개씩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Na 플러스는 어차피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놔두고 Cl- 하나 들어온 거 놔두고 OH- 하나가 남았겠네. 그지? 그 다음에 결국은 뭐가? 물이 한 분자 생겼는데 나는 보통 요렇게 써요. 물 한 분자 그냥 밖에 요렇게 생겼구나 라고 쓰는 게 좀 더 눈에 보기 편해서. 그 다음에 HCl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물은 당연히 더 올라갈 거고 Na 플러스는 당연히 안 바뀌고 Cl-도 그냥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하나 더. 그러니까 H 플러스 하나가 또 OH- 하나랑 반응해서 OH- 없어지고 물도 하나 더 생겨서 이제 물이 두 개가 생겼네. 됐지? 그럼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 OH-도 없고 H 플러스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봅시다. HCl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Na 플러스랑 Cl-가 원래 이렇게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H 플러스 Cl-가 또 한 개씩 들어와. 근데 반응할 OH- 가 없으니까 H 플러스 하나 그대로 생기고
C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물은 계속해서 더 생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두 분자만 생겨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상황 보면 여기서는 OH가 두 개 있기 때문에 H 플러스는 없고 OH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7보다 pH가 큰 상황. 마찬가지 여기도 pH가 7보다 큰 상황. 근데 여기선 중성이 됐으니까 pH가 7. 얘는 이제 H 플러스가 남았으니까 7보다 작은 상황.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거 뭐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했을 때 OH-와 Na+는 처음에 어땠어? 같은 개수가 존재했을 거 아니야. 같은 개수가. 자, 예를 들어서 OH-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없어졌다고 합시다. 왜? OH-는 없어져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H+가 들어오면서 줄잖아요. 뭐 여기를 그냥 뭐라고 할까? A, B, C, D점이라고 하면 요 점이 결국 뭐겠어? C점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얘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지금 제가 다시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H+는 어떻게 돼? C점까지는 없지. 그러다가 D점 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H+. 그 다음에 어이구, 그림이 왜 이래? 일정하게 가는 거, 얘는 뭐가 되겠어? Na+. Na+는 농도가 안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늘어가는 애, 계속 느는 애는 이름이 뭐다? 얘는 Cl-.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요점 Na+와 H+가 만나는 점.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C점에서의 HCl의 부피를 우리가 100ml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들어온 HCl 부피는 몇일까요? 를 구해봅시다. 자, 구했으면, 자, 여기서의 HCl 부피를 생각해보면, 자, 지금 HCl과 NaOH, 농도를 얘기 안 해줬구나. HCl과 NaOH의 농도가 같을 때 얘기입니다. 같을 때 얘기. 안 같아도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딱 정확하게 H+, OH- 다 없어질 때까지죠. 근데 그 처음 OH-랑 Na+가 같았잖아. 그러면은 H+, C점부터 H+가 얼마만큼 들어와야 되냐면 원래 있었던 OH-만큼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C점까지 OH- 다 없애는, 즉 H+가 OH-만큼 들어온 게 C점까지고 C 이후에 또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딱 2배가 돼줘야 돼. 따라서 여기서는 200ml가 들어왔을 때가 정확하게 요 점이겠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요 점에서 Cl-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몇 개? 4개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H+ 몇 개? 2개. Na+ 몇 개? 2개. 요런 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요점 이후로는 지금 H2O의 농도가 개수가 안 바뀌기 때문에 170쪽 보면 그래프가 생성된 물 분자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이것도 실제로 그려보면.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서 이온의 몰 농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자, 1몰 농도 HCl 1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0.5몰 농도 NaOH를 가할 때
NaOH의 여러가지 부피에서 각 이온의 몰농도다라고 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과학 돋보기 보는 거야.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몰농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안 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1. 자, 0.5 몰농도 NaOH를 집어넣는다 했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이거 저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어떤 식으로 문제 푸는지만 보여줄게. 자, 1몰 농도 HCl이 10ml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몇 미리몰인 거냐면 1 곱하기 10이니까 10ml몰이 있는 거야. 누가? H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 10ml. 그러면 항상 뭐부터 생각하면 되냐면 중화점이 어딜까? 어디? 중화점이 어딜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0.5몰 농도의 NaOH가 얼마만큼 들어야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우리는 중화점을 구할 거기 때문에 OH-랑 Na+의 농도 그 개수가 각각 몇이 돼야 되냐면 10m몰 그리고 얘도 10m몰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얘가 10m몰이 되려면 0.5 곱하기 뭘 해야 10이 나오겠니? 20. 그래서 20ml가 뭐다? 중화점이다. 요거를 찾는 연습을 요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요렇게 그냥 미리몰로 하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H 플러스 OH 마이너스 1대1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반응한 산과 염기의 가스 수용액의 몰농도 부피 관계 NMV는 N', M', V'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안 합니다. 저렇게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HCl과 1몰농도 HCl 똑같이 10ml 해볼게요. 10ml를 우리가 0.5몰 농도 MgOH2를 Xml 집어넣었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요 구경꾼 이온은 사실 중화점만 찾을 거면 구경꾼 이온 찾을 필요도 없는데 실제 문제 풀 땐 그것만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쓴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중화점만 한번 찾아보자. HCl 몇 개야? 10ml. 그럼 H 플러스도 10ml. 그러면 OH-도 몇? 10ml이 필요한 건데 자, 생각해보자. MgOH2가 지금 몇 ml이야? 이래서 미지수가 있을 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MgOH2가 몇 ml이냐면 지금 얘가 0.5x ml이잖아 그냥. 맞아? 그럼 Mg가 몇 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MgOH2는 실제로 분해가 되면 Mg2+와 OH- 두 개로 나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한 개 있으면 얘가 한 개 있으면 얘 한 개, 얘 두 개 생긴다는 뜻이야. 맞지? 그러면 지금 요 0.5x라는 건 OH- 몇 개 있다는 소리야. 두 개 생긴다 했잖아. 한 개당. 그럼 얘는 몇 개? Xm몰인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 X가 얘랑 얘가 어때야 돼? 중화점이니까 같아야 된다며. 따라서 X가 몇이야? 10. 그래서 10ml가 들어가야 중화점이라는 얘기야. 됐지? 요런 식으로 계산해야지. 저 NV 뭐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가스까지 생각을 이렇게 따지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 이거면 뭐야? AlOH3면 얘 한 개면 OH- 몇 개? 세 개인 거야. 이렇게 찾는 게 편하지. 저거를 저렇게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못 풉니다. 알겠지?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구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171쪽 한 페이지를 다 안 해도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그 예시 한번 풀어보자. 중간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예 해서 우리가
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몰농도 H2SO4 황산 이 몇 밀리리터? 100ml에 뭘 넣었냐면 0.5몰 농도의 누구? NaOH를 몇 미리? 400ml를 집어넣었대요. 맞지? 이때 pH 한번 구해보자. 자, 봐봐. 자, 얘는 H2SO4니까 SO4 한 개당 H 몇 개? H 플러스가 2개. 근데 얘는 지금 H2SO4 몇 개? 100m몰. 그럼 얘는 H 플러스 몇 m몰? 한 개당 2개니까 100m몰이면 200m몰. 그래서 H 플러스 200m몰 써. 그 다음에 얘는 NaOH니까 그냥 NaOH 개수랑 OH 마이너스 개수 똑같겠지. 근데 얘는 200m몰이네. 그럼 OH 마이너스 몇 개? 200m몰. 오, 개수가 똑같네. 이게 무슨 점? 중화점. 따라서 pH 몇? 7. 이렇게 쓰는 거라고. 흥분했어? 자, pH 몇이다? 7이다.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야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뤄봤고, 그 다음에 이번엔 중화 적정입니다. 자,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자, 중화 적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농도를 모르고 있었던 산과 염기의 둘 중에 하나만 농도를 모를 때 그때 그 농도를 어떻게 한다? 찾아낸다. 알겠지? 그렇게 하나 찾아내는, 그 농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적정이라고 하고, 그러려면 결국 방금 내가 하나만 농도를 몰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농도를 아는 하나가 필요하겠지. 그 농도를 아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농도 아는 용액 해서 표준적으로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농도가 정의되어 있는 용액이다 해서 표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미지의 농도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중화적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결국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기구를 몇 개 알아야 되는데, 피펫이라고 하는 애, 얘는 소량의 밀리리터나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딸 수 있는, 딴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 부피를, 작은 부피를 정확하게 가져올 때 쓰는 게 파이펫, 피펫이라고 하는 애고, 그 다음에 뷰렛은 모양을 조금 보면 좀 느낌이 올 텐데, 이렇게 생겨. 여기 요렇게 요거 요렇게 생긴 애 있지. 요거 요 부분, 요게 이렇게 돌아가. 얘를 돌려가지고 여기가 막 요 빨간 점 쪽이 막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씩 내려줄 수 있는 거야. 한 방울 두 방울씩, 아니면 쫙 내릴 수도 있긴 한데, 소량 또는 쭉 내리다가 소량으로 줄여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조금씩 내려서 정확하게 딱 반응 끝날 때 문 닫아버리려고. 그럼 여기 눈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눈금이 있어. 그럼 그 눈금을 보고, 아, 이 반응이 완료되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갔구나. 뭐 색변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앙금이 생성되는 순간 뭐 이런 걸로 판단해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 색이 바뀌는 순간 내가 요 레버를 잠궈버리면 얼마만큼의 부피가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럼 그 부피 가지고, 아,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결국에는 얘의 농도가 얼마겠다를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자, 삼각 플라스크는 그냥 말 그대로 좀 부피를 재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부피를 삼각 플라스크로 재면 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는 부피를 재기도 하는데, 부피보다는 그냥 반응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반응을 하는구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는 없지만 부피 플라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끝이 굉장히 얇고 이렇게 문툭한 애가 있어요. 그럼 끝이 얇으면 얘는 여기 있으면 소량만 넣어도 팍팍 올라가겠지.
근데 여기 딱 눈금이 있단 말이야. 눈금이 딱 있어. 그럼 얘는 얇으니까 이 눈금을 벗어나는 게 눈에 확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눈금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즉 가장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부피 플라스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비커에도 물론 눈금이 있죠. 비커는 막 1리터 들어가 1리터란다. 1ml 들어가도 눈에 안 보여. 그냥 똑같은 높이처럼 보인단 말이야. 10ml 들어가도. 근데 부피 플라스크는 10ml 들어가면 눈에 확 보여요. 이만큼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오차가 적게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구나 라고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게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애구나 라는 거 정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실제로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뷰렛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놔둬.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가 떨어지겠지. 여기다가 뭘 넣는 거야? 아까 내가 뭘로 실험했지? NaOH랑 HCl.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NaOH 반대로 합시다. 자, 여기다가 HCl, 그 다음에 지시약이라고 하는 걸 넣어야 돼. 페놀프탈레인이란 지시약을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뭘 채워? 여기다가 NaOH를 채우는 거야. 그럼 얘가 막 이렇게 NaOH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페놀프탈레인이 뭘로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가 적정이 완료된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 농도를 몰라. 예를 들어서 농도를 모르는데 HCl이 그냥 100ml 있었대. 알겠니? 근데 우리는 NaOH 0.1몰 농도짜리를 쓰는데 얘가 100ml까지 딱 들어갔을 때 페놀프탈레인 색깔이 붉은색으로 딱 바뀌었대. 그러면 얘의 농도는, 따라서 HCl의 농도는 몇이 되니? 얘네가 결국 OH-가 몇 몰 있는 거냐면 둘이 곱하는 거니까 10m몰. 그러면 여기 안에 H가 몇 m몰 있었단 소리야? 10m몰이 있었단 소리잖아. 근데 우리 농도 곱하기 뭐? 부피가 미리몰이잖아. 농도가 몇이었던 거야? 0.1. 따라서 HCl이 0.1몰 농도구나. 요렇게 찾아나가는 게 적정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썼던 표준용액은 누구겠어 여기서? 얘가 표준용액. 요게 표준용액. 이 0.1몰 농도라는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용액을 이용해서 뭘 찾았다? 미지의 농도를 찾아냈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요게 중화 적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중화 적정을 결국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밑에는 이제 식초 속 아세트산의 뭐 함량 구하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요 삼각 플라스크에 뷰렛에, 자, 뷰렛에 일단 똑같이 0.1몰 농도 NaOH라고 하는 표준용액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식초가 들어가 있다. 알겠지? 자, 식초가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0.1몰 농도가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부피가 몇이었냐면 눈금차가 30ml. 눈금 차를 잃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0이었는데 여기가 40이야. 이만큼 내려간 거야. 그럼 30만큼 쓴 거지. 알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보통은 0에서 30으로 갑니다. 뭐 어쨌든 그 눈금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30ml인 거 확인. 됐지? 그 다음에 식초가 어디 갔지? 식초 3ml 플러스 물을 넣어서 총 몇이 됐냐면 30ml인 거야 지금. 맞지?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집어넣었고 뭐 색깔 바뀌는 걸로 우리가 적정을 확인을 했더니 언제?
30ml NaOH가 들어갔을 때 적정이 됐다. 그럼 이 30ml의 NaOH는 결국 OH-가 몇 mm몰이 들어간 거냐면 3mm몰이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에도 결국 뭐가 H+가 얼마만큼 3mm몰만큼 있었다는 소린데 3mm몰만큼 있었다는 소린데 그럼 요 30ml의 농도가 몇인 거야? 식초는 지금 우리가 CH3COOH니까 수소 한 개 내놓는 거. 여기 세 개 있잖아요. 이거 아니야. 한 개만 내놓는 거야. 이거 아니고 요거만 내놓는 겁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 식초는 CH3COOH라고 하는 아세트산이 구성 성분이 되고 그럼 결국 여기가 얘가 얼마만큼 있었던 거야? 3mm몰만큼이 존재했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물 넣어서 30ml였고 실제로는 식초는 3mm만 있었고 여기에만 CH3COOH가 있었지. 그러면 이거잖아. 농도가 궁금한데 농도 곱하기 몇이? 3ml 한 게 결국 몇이었다? 3mm몰이었다. 따라서 농도가 몇이다? 식초의 농도가 1몰 농도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식초의 밀도를 줬어. 식초의 밀도가 1g/ml래요. 식초의 밀도가 1g/ml라고 가정을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뭐까지 구할 수 있냐면 함량까지, 즉 질량의 함량까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니? 됐어? 자 그럼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1몰 농도잖아. 1몰 농도기 때문에 결국 1몰 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쓰죠. 1몰이 얼마에? 1리터에 들어있는 거죠. 1000ml에. 근데 결국 1000ml가 결국 뭐다? 1000g이고 그 다음에 (1몰의) 아세트산 우리가 그 몰 질량이 60입니다. 60. 그러면은 60g의 아세트산. 따라서 함량을 구하면 1000분의 60 곱하기 100 해서 6% 요렇게 함량을 구하게 된다.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함량까지 갈 수 있다. 자, 함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정보를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밀도.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요한 게 뭐다? 중화 반응에선 몰 농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함량까지 구하려면 뭐도 필요하다? 밀도. 됐지? 그래서 정리. 중화 반응은 딱 2개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뭐 곱하기? 엄마야. 너무 안 깔끔하니까. 자, 결국 중화 반응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농도 곱하기 부피가 밀리몰이고 두 번째 함량은 퍼센트 농도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밀도 정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암기를 해놓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됐지? 자, 요게 일단은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중화 반응까지 끝났고 이제 12강 하나 남았으니까 끝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